자, 이제 영상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든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구글 내부에서 새로 작성되는 코드의 75%가 AI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코드를 가장 잘 쓰는 회사,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구글에서조차 이미 코드의 대부분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이 비율은 25%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50%를 넘어가더니 지금은 75%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뒤집히고 있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AI가 이미 구글의 코드를 쓰고 있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지금까지 기업들이 SaaS, 즉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직접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코드를 대신 써주기 시작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공포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산업 자체의 존재 이유가 바뀔 수도 있다는 공포. 그래서 이 영상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 과연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사라질 것인가?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기술주인데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같은 날 같은 섹터인데도 결과는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15% 넘게 급락했고 IBM도 거의 8%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무려 19% 폭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 것처럼 소프트웨어 있을 더 숫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술주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든 반도체든 클라우드든 성장주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라는 변수 하나가 들어오면서 시장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쪽과 밀려나는 쪽. 다시 말해 AI는 모든 기술 기업에게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생존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술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해부하듯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대체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주가는 한 번에 10%, 20%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주 내부의 생존 분류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자모드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력도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환 비용, 즉 스위칭 커스트였습니다. 한번 회사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그걸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이미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일하고 있고 새로운 툴로 바꾸려면 전 직원 교육을 다시 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전부 이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회사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가 그 소프트웨어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갈아엎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도입한 SaaS를 계속 쓰는 선택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구독 모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남이 만들어 놓은 범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AI에게 직접 시켜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툴을 만들어 쓰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쓴다였는데 이제는 굳이 쓸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전환 비용이 높은 구조에서 아예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합니다. AI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4다계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이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전부 현지어로 되어 빈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통역사를 고용하거나 현지 가이드를 붙이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역사는 매달 비용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비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켜고 메뉴판을 비추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어 번역이 바로 떠오릅니다. 실시간 번역입니다.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통역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통역사가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AI는 단순히 기존 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존재해야 할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능을 쓰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그 기능을 바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전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에서 서비스나우와 IBM의 사례를 봤죠. 숫자만 놓고 보면 완전히 나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매출도 성장했고 시장 예상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하루 만에 10%, 15%씩 무너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 회사가 AI 시대에서도 지금과 같은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실적 쇼크, 어닝스 쇼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던스 쇼크, 가이던스 쇼크입니다.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못 주는 순간 시장에서는 바로 리스크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 쇼크, 멀티플 쇼크입니다. 성장주, 특히 SaaS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스토리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실적이 괜찮아도 PER, PSR 같은 밸류에이션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크게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이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가 오면 이 회사가 지금처럼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떨어지고 나쁜 실적이 아니라도 맞는 시장.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성적표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한 가지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기술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변화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단순히 좋은 실적 vs 나쁜 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술주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서 시장 판단 기준이 딱 세 가지로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지금 기술주가 왜 이렇게 갈리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 회사는 코드를 파는가 아니면 컴퓨팅 파워를 파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분기점입니다. AI가 코드를 쓰는 시대가 되면 코드를 상품으로 파는 회사는
직접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굳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AI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AI가 코드를 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GPU,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즉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회사들은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수요가 폭발합니다. 정리하면 코드 위에 있는 회사는 압박을 받고 코드 아래에 있는 회사는 수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AI가 이 회사의 비용을 줄여주는가 아니면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주는가. 이건 같은 AI 수혜주 안에서도 주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AI가 단순히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만 한다면 이익률은 좋아질 수 있지만 성장의 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걸 효율 개선으로만 평가합니다. 하지만 AI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매출을 창출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가 늘어나도 시장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가 미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단순한 절감 도구인가? 아니면 성장 엔진인가? 세 번째 기준입니다. AI가 이 회사의 전환 비용을 높이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이게 가장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특정 클라우드 위에 데이터를 쌓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모델이 최적화되고 시스템이 얽히면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는 AI 시대에 오히려 혜자가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단순 기능 SaaS는 어떨까요? 일정 관리, 간단한 협업 툴, 기능 중심의 소프트웨어들. 이건 AI 에이전트가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환 비용이 아니라 사용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코드를 파는가, 컴퓨팅을 파는가, AI가 비용만 줄이는가, 매출을 만드는가, 전환 비용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왜 어떤 기업은 올리고 어떤 기업은 버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이 AI 시대에서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AI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가 AI를 잘 활용할까? 어떤 회사가 AI로 성장할까?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가 AI로 돈을 벌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AI 덕분에 반드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아주 유명한 비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골드러시, 금광 시대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즉, 금을 캐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의 확실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곡괭이를 판 사람들, 삽을 판 사람들,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람들이 계속 금을 캐러 오는 한 이들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돌아가는 기본 인프라를 가진 회사들은 다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AI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GPU,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장비, 클라우드, AI가 돌아가는 플랫폼, 데이터 센터, 물리적인 인프라, 반도체, 모든 계산의 기반, 전력 인프라, AI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바로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AI를 사용하는 회사를 보지 말고 AI가 돌아갈 때마다 돈을 버는 회사를 보라는 겁니다. AI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용량이 늘어나는 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 구조에 있는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살아남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AI를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트래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I 모델, AI 서비스, AI 스타트업들, 이건 전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를 가진 사람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고속도로를 가진 사람이 통행료를 받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도 완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사용량이 폭발하고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연산은 반드시 특정 인프라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바로 통행료 징수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AI가 돌아가려면 데이터 센터와 서버가 필요합니다. 즉, 오라클의 땅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와 AI API를 통해 기업들이 AI를 사용할 때마다 연산 비용을 청구합니다. AI가 많이 쓰일수록 API 호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매출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주어와 코파일럿을 통해 AI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클라우드 트래픽과 수익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AI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가장 원초적인 통행료 징수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이들은 모두 AI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자동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성장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쪽이 아니라 AI가 성장할수록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구조에 있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는 AI가 성공하든 어떤 회사가 이기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든 트래픽이 존재하는 한 수익이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지금 시장을 더 잔인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AI라는 구조적 변화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술주는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히고 있습니다. 바로 매크로 환경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AI 때문에 갈리는 게 아니라 AI 플러스 금리 플러스 물가 플러스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 분류가 훨씬 더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최근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성장주, 특히 사스 같은 고멀티플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현재 이익보다 미래의 성장 기대로 평가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미래의 벌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10년 뒤의 수익이라도 이자율이 높으면 오늘 기준으로 더 싸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AI가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여기에 금리까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사스 기업들은 원래부터 높은 PSR, PER을 받던 구조였기 때문에 이 변화에 가장 크게 맞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만으로도 시장은 이미 갈리고 있었는데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회사는 더 강해지고 애매한 회사는 더 빠르게 무너지는 환경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훨씬 더 가혹해진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소프트웨어의 해자를 흔들고 기술주를 둘로 나누고
그리고 매크로 환경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회사는 AI의 통행료를 받는 쪽인가? 아니면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쪽인가? 이 질문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AI 시대는 모든 기술주에게 기회를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같은 기술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운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AI가 발전할수록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 위에서 통행료를 계속 걷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는 AI가 발전할수록 자신이 제공하던 기능 자체가 대체되면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시대에는 모든 기술주가 기회가 아니다. 어떤 기업은 통행료를 받는 자가 되고 어떤 기업은 사라지는 자가 된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같은 기술주에 투자하고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주를 보더라도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 회사는 AI 위에 올라타는가? 아니면 AI에게 밀려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